우리 요번 주는 강의 내용이 감성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유용성 얘기했고 사용성 얘기했고 감성까지 하면 이제 세 가지 원리를 갖다 다 얘기를 갖다 하는 거고, 감성의 원리라고 하는 건 아마 요새 사용자 경험하면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성의 원리일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양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담고 넘어갈게요. 이 책이 이모셔널 디자인이라고 하는 댄 노만의 책이에요. 댄 노만 책의 표지인데, 이 표지를 갖다가 보는데 이게 이제 2000년대 후반에 댄 노만이 처음에는 그 인지 심리학을 갖다 있고, 그 다음에 UC 샌디에고에서 인지과학과를 했어요. Cognitive Science 파트를.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내용들을 갖다 많이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정량적인 모델, 객관적인 모델 같은 걸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특히 사용성을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이제 그랬는데 자기가 한 몇십 년 동안 그걸 갖다 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 말대로 그대로 해가지고 만들어낸 시스템을 갖다가 하면 아무도 안 쓸 거다 이거. 너무 촌스럽고 너무 덜 어트랙티브해서 아무도 안 쓸 거다 얘기하면서 우리 사용성을 지금까지 많이 얘기했는데 사용성보다 더 또는 사용성만큼이나 중요한 감성이라는 걸 너무나 중요시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감성에 대한 중요성이 더 높아질 거다 하는 얘기들을 갖다가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그 사용성과 관련된 얘기들은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반면에 이제 감성이랑 관련된 거는 이제 막 시작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연구가 특히 HCI적인 입장에서 연구가 그렇게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어요. 이제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있고, 사실은 이런 감성에 대한 연구들이 많아지면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패턴 중에 하나는 뭐냐면 HCI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심리학자, 사회학자 또는 전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은 감성이라는 게 중요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쪽 분야가 많이 들어왔을까? 이제 디자인. 디자인 파트가 HCI 분야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3분의 1이 아니라 거의 한 반 정도가 이 디자인한 디자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HCI 쪽 연구를 갖다 많이 시작을 했고, 이제 UX에 대한 그게 종합된 개념으로 UX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이제 경영학이라든지 이런 사회과학적인 요소들이 많이 강조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개념적이고 주관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요. 오늘 이제 우리 수업 시간 동안에는 간단하게 감성이라는 것이 어떤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 그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감성이라는 걸 어떤 쪽으로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지 하는 거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갖다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감성이 중요하다.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감성이 중요하다는 거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이해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10년 전만 해도 감성 그러면은 상당히 뭐라 그럴까, 저급한 건 아니고 말하자면은 비과학적인 거, 그리고 주먹구구식이라든지 뭐 이런 그 관점들이 상당히 많았댔어요. 그리고 감성 얘기하면 조금 뭐 이런 식 예, 그런 그 코멘트들이나 반응들이 많았댔어요. 이제 그러다가 아까처럼 2000년대 후반 중후반 들면서 그게 아니다. 감성이라는 게 꼭 사용성과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사용성을 갖다 보완하는, 특히 유용성 같은 걸 보완하는 입장에서 감성의 역할이 중요하다. 라는 이제 주장들이 제기되기 시작을 했고, 이제 심지어는 이런 그 감성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소구하는 그런, 우리는 감성적인 요소에 소구를 해서 주어 안점을 만들어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고 서비스를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서비스를 갖다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가장 큰 만족은 감성적인 만족이다. 아예 그걸 갖다 표방하고 나오는 제품들도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감성에 대한 중요성들이 높아졌고요.
이제 감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이모티콘을 갖다가 보면은 감성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거. 우리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엄청나게 많은 거의 암호에 가까운 그 이모티콘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감정을 남하고 나누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떠한 아름다움이라는 거, 미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공유하고 느끼려고 하는 그런 욕구. 그런 욕구들이 배제된 큰 욕구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런 욕구들을 갖다 너무 등한시 해왔다는 점, 그런 점들이 이제 많이 강조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감성을 갖다가 얘기할 때는 어떤 물리적인 자극 또는 감각이나 지각으로부터 사람들의 내부에서 생기는 모든 미적이고 심리적인 그런 체험들을 합쳐서 다 감성이라고 하자 했는데, 감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형성하고 비슷하게 엄브렐라 개념이에요. 감성이 좋다 이런 거는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사형성이 좋다랑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이제 감성이라는 걸 세부적으로 조금 더 나누면 한 이 4가지 정도로 나눠져요. 어떤 거는 한 가지 뭐 자기들은 정서를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사실은 인상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인상을 얘기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정치를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요 4가지의 차이를 잘 구별하는 거, 그게 일단은 매우 중요한 구별인데, 첫 번째가 정서예요. 정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 들어와서 관념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느끼는 거, 사람이 느끼는 거. 사람이 느꼈을 때 기쁘고 슬프고 화나고 무섭고 하는 이러한 일반적인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정서예요. 그거는 우리 마음속 또는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반면에 인상이라고 하는 거는 대상에 있는 거예요.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분필을 갖다가 보고서 야, 참 색깔이 화려하다 라고 하면은, 화려하다는 색깔은 요 분필의 속성이지 나의 속성은 아니라고. 그게 이 정서와 인상의 차이점이에요. 인상은 아직도 여기 대상이 여기에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 막 화려하다 보면서 마음속에서 짜릿하다 내가 느꼈다면은, 내가 느낀 그거는 이 정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가지의 차이가 있고, 개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인상들 중에서 특히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거. 어떤 사람을 보고 참 공격적이다 라고 느꼈으면은 그 사람에 대한 특성이 공격적인 거고, 참 뭐 예를 들어서 개성적이다, 자유분방하다 라고 느꼈으면은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되는 거예요. 개성의 한 서브에 있는 게, 인상의 한 서브에 있는 게 개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애매모호한 감성 중에 하나가 정치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자면 무드예요. 오랜 기간 동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속에 내면화되어 있기는 한데 정확하게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것. 왠지 기분이 꿀꿀해. 이러면. 그게 이제 무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난 멜랑콜리해. 그러면 무드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연유되었는지, 그걸 언제부터 내가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러한 감성들, 그런 것들을 갖다 정치라고 그래요. 그럼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이제 HCI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얘나 얘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뭐 어떤 측면에서 어렵냐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한 내부에 있는 정서나 또는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잘 모르는 얘네들은 상당히 파악하기도 힘들고 바꾸기도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은 있다는 걸 알고 중요하게 생각은 하지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만들고 프로덕트를 만드는데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반면에 인상이나 개성이라고 하는 거는 대상에 있는 거거든. 대상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용하기도 상대적으로 쉽고, 또 그 내용을 갖다가 파악하기도, 얘 때문에 이렇게 됐어 라고 파악하기도 상대적으로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감성 디자인을 한다 하면은 얘네들을 바꾸는 거예요. 얘네들을 바꿔서 그 결과로 얘가 바뀌거나 또는 크게 익스피리언스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종종 가서 보면은 얘를 바꾸려고 그래. 아니면 뭐 이걸 바꾸려고 그래. 그러면은 이거는
처음서부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작업을 갖다가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정서를 강렬하게 자극한 사례, 이렇게 이거 아주 옛날 사례인데 선영아 사랑해 이거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네. 이거 뭐 사실 보면은 그 디자인적으로 이게 어떤 뭐 상당히 좋은 디자인이다 나쁜 디자인이다가 아니라 얘를 보고서 내 마음속에서 뭘 느꼈느냐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 임프레션을 갖다가 가장 강렬하게 전해준 사례, 이 아이폰 개통을 보면은 얘네들을 보고 얘네들의 속성을 가지고서 깔끔하다. 그런 생각을 갖다 느끼게 하는 거고. 개성을 강렬하게 느끼는 거는 그게 사람으로 치환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게임의 아바타라든지 이런 실제로 사람으로 치환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어떠한 느낌을 줬을 때 그것들이 개성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정서라고 하는 걸 보면은 정서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어느 한순간에 딱 생각나는 그런 단시간에 촉발되는 감성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내재화되어 있는 거지. 우리 속에 이미 내재화되어 있는 거고, 이런 감성은 보통 이런 두 가지의 차원으로 설명해요. 유쾌한 감성이냐, 정서냐, 불쾌한 정서냐. 그리고 이게 업되어 있는, 각성된 그런 정서냐, 아니면 다운되어 있는 그런 정서냐, 해가지고 이런 사사분면으로 나눠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이것만 가지면은 다 설명할 수 있다. 라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다, 이것보다는 조금 더 정밀한 그런 정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정서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서들을 갖다가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는 뭘까? 기본적으로는 이게 목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그 인상적인 요소들을 바꿔서 이 목표를 갖다 달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experience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주관적으로 느낀다는 거에 밀접하게 연관된 거는 사실 정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서를 직접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인상이나 개성들의 요소들을 갖다 바꿔줌으로써 정서를 바꾸고 그 바뀐 정서가 결국에는 경험에서의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특히 이제 디자인 파트에서 온 사람들은 이 정서라는 것 자체를 유저 익스피리언스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내가 봤었을 때는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너무 좁게 보는 거지. 감성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정서가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서를 보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그 대칭되는 축을 가지고 한 4가지 축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8개의 정서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8개의 정서가 모여져 있는 부가적인 정서들은 무한대로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8개의 정서들을 갖다 가지고서 조합을 해서 부가적인 정서들을 갖다가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 UX 고를 설정하는 것 중에 하나로 내가 타겟이 되는 정서를 뭘로 설정을 하겠다. 사람들한테 결국 익스피리언스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정서를 뭘로 설정하겠다 하는 것도 중요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말하자면 단서가 돼. 그래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정서, 새로운 모습의 부가적인 정서가 무엇이 있을까? 그걸 시대가 원할 때, 그럴 때 그거에 앞당겨서 가게 되면은 그 자체가 하나의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한 얘기는 우리 교재를 갖다 봐도 되고 이 내용을 봐도 되고요. 일반적으로 어떤 정의가 있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느냐, 그게 맞느냐 틀리냐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하는 것과 대표적인 서비스들로 되어 있어요.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흥분, 놀람, 분노, 공포, 부끄러움, 혐오감 까지가 8개 기본적인 정서예요. 얘네들이 전부 다 대칭적인 4개의 축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고, 여기에서부터 이 기본적인 정서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게 컨비네이션을 이루어 가지고 점점점 밑으로 더 발전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부가적인 요소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서를 갖다가 사용자한테 주겠다
UX라는 걸 정하는 것도 목표를 정하는, UX의 목표를 정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적 인상인데, 인상은 외부의 자극에 있어서 내 눈을 통해서 지각되긴 했는데 아직 내 감정은 아니고 이 바깥에 있는 그 대상에 대한, 그래서 아직 내재화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적 인상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기본적인 인상, 두 번째는 내용적인 인상,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뭐냐면, 하나는 내가 그 제시되는 자극의 내용을 해석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얘기하면 보이는 것, 들리는 것만 봐도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인상을 갖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것. 다른 하나는 그 내용을 알아야지, 어느 정도 알아야지 그 인상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지고 각각에 대해서 세 개의 차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밝은 인상, 어두운 인상, 이걸 BD 차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차분한 인상, 강렬한 인상 하면 이게 CD 차원이라고 하고, 간결한 인상, 다채로운 인상을 하면 SV 차원이라고 그래요. 이게 각각의 대칭이 되는 차원인데, 각각의 대칭이 되는 차원별로 각각에 대해서 그 인상들이 있고, 내용적인 인상이라는 건 방금 아까 얘기했듯이 얘네들은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컨텐츠를. 그런데 그 이제 컨텐츠를 안다는 건 다시 얘기하면 해석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자극을 보고 자기 머릿속에서 이거가 무엇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걸 해석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는 LP 차원, CF 차원, OP 차원 같은 세 가지의 차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각각의 차원들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이제 각각 유사한 인상들하고 그것을 갖다 결정하는 핵심 요소들이 뭐가 있다 하는 식으로 정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제품이나 서비스들 예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어두운 인상, 차분한 인상, 역동적인 인상, 간결한 인상, 다채로운 인상, 고급스러운 인상, 대중적인 인상, 고전적인 인상, 미래적인 인상, 그다음 희망적인 인상, 그 다음에 절망적인 인상까지 해가지고 총 8가지가 나와 있고요. 6가지 차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상을 갖다 사람에다 적용했을 때 그때가 개성이고, 이 개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브랜드 퍼스널리티라고 그래서 경영학 쪽에서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빅5 모델이다, 무슨 모델이다 해가지고 모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디지털 그 상품이나 서비스 쪽에서 보면은 특히 이 강약의 차원, 강하냐 약하냐, 이 강한 개성이냐 약한 개성이냐, 부드러운 개성이냐, 또는 자유분방하냐 분석적이냐, 또 사교적이냐 폐쇄적이냐에 따라서 세 가지 차원으로 각각이 나눠져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차원별로 해가지고 동일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서도 이런 그 대비되는 그런 차원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건 동일한 게임기지만 한 게임기에서는 굉장히 강한 개성을 갖다 가지고 있는 게임기가 있는가 하면 굉장히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강약의 차원들이 대비되는 디지털 서비스들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나중에 조금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얼마나 초점을 잘 맞췄느냐, 그리고 원하는 그런 감성을 제공해 줬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강하고 와일드한 개성,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개성. 형식성 차원에서 본다면 어떤 제품 또는 서비스들은 매우 자유분방하고, 그 어떤 거는 또 굉장히 절제되어 있고 분석적인 그런 개성들이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방성 차원에서 보고 사교적이고 아주 개방적인 개성이 있는가 하고 은둔적이고 상당히 폐쇄적인 개성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스템 개발과 감성 간의 관계를 갖다 보게 되면은 이런 감성, 옛날에는 이성이라고 하는 거하고 감성이라고 하는 걸 갖다 상당히 배타적인, 한계를 높이면 한계가 낮춰지는 그러한 요소로 봤다면, 최근에는 아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를 갖다 높이면은 다른 것들이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즉 내가 감성을 높이게 되면 유용성이나 사용성도 높아진다 라고 하는 쪽으로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한 2000년대 후반서부터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왔고, 그래서 꼭 긍정적인 감성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게 아니고, 항상 부정적인 감성이라고 해서 항상 나쁜 게 아니다 이거죠. 그때에 따라서 또는 제품에 따라서 그 성격에 따라서 감성과 이성 간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 이
또 감성과 유용성 및 사용성의 차이점이 유용성이나 사용성은 단방향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높으면 좋은 거예요. 반면에 감성이라는 건 상당히 다방향적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나와 있던 그런 정서나 인상이나 개성이라는 게 어느 게 항상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반면에 이제 사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높아지면 정확성이 높으면 항상 좋은 거지. 근데 이제 그게 트레이드업 관계에 있는 거고, 반면에 감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항상 좋고 항상 강렬한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내가 지금 디자인하고 있는 또는 기획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누구한테 쓰고 어떤 과정에 쓰고 어떤 환경에 쓰고 그 사람들이 무엇으로 이걸 갖다 쓸 거냐에 따라서 강한 예를 들어서 인상이 좋을 수도 있고 또는 부드러운 인상이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방향적이고 이질적이라고 그래요. 감성이라고 하는 게 기존의 연구들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성, 정서인 경우에는 그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피델리티가 높다 나쁘다,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충실도가 높다 낮다. 충실도가 높다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취지에 맞췄을 때 그 적정한 감성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느냐라는 거고, 충실도가 낮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좋은 정서를 만들어도 또는 아무리 좋은 인상을 줘도 그게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취지나 또는 사용자의 특성이나 그런 거하고 맞지 않으면은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피델리티를 갖다가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높이는 것보다.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감성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다양한 요소들이 합쳐진 개념이고, 얘네들을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우리 그 환경과 또는 서비스와 또는 사용자의 특성에 맞는 그런 감성을 갖다 제공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영화, 우리 감성과 관련된 고전적인 영화인데 AI라고 하는 거 관련해서 세 가지 주제를 갖다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팀별 제출해가지고 총 8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각각 택일해서 3개를 갖다 제출하면 됩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